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의 뮌헨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의 DMZ 쇼에 대하여 몇 가지 반응을 내어놓았는데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만 했을 뿐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비판과 대안은 다르죠. 비판만 하면 되지만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대북 정책에서 비판 이외에 뭐가 있느냐? 특히 핵 문제에 대한 당론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으니까 허둥지둥하는 거죠. 어제 자유한국당이 북핵 외교 안보 특위 긴급 현안회의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한 발언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요지가 최초로 DMZ에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고 대화를 나눈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의 포괄적 타결에 대해서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이 북핵 폐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미북 정상의 만남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 목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제가 읽어봐도 이게 뭘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한국당 대변인 성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오늘 있었던 겁니다. DMZ 회동 완전한 북핵 폐기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제가 별로 소개해 드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북핵 폐기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운명이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정부 당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접촉과 긴밀한 외교로 북한을 핵 폐기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 하나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느냐? 지금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대북 정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특히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한 3개쯤 될 텐데, 첫째가 경제 문제, 두 번째가 핵 문제, 세 번째가 아마 원전 폐기를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시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핵 문제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나온 이야기 중에서 경청할 만한 것은 북한의 핵 폐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도 핵 보유를 해야 한다. 핵 보유하는 방법으로는 미군이 1991년에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다가 그냥 아무런 논리적 정리 없이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언론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자해적 대북 정책을 견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집권할 때는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선거에서 득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다듬어서 총선 전략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뭐겠느냐? 어제 회담으로서 분명해졌습니다. 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손을 잡고 북한 땅을 밟았다는 것은 트럼프가 북한의 핵 폐기를 사실상 포기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김정은을 그 핵 보유국의 지도자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트럼프가 그런 쇼를 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즉 지난 1년 동안 트럼프와 문재인의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핵 보유국 전략을 도와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제부로 결론이 났습니다. 즉 북한은 핵 폐기를 할 의사가 없고 미국도 핵 폐기를 밀어붙일 의지가 없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 편이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 정권과 한반도라는 이 한방에서 동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어야 되죠. 살인 강도가 그 피해자 집 안방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형사를 부를 것이냐 아니면 무장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죠. 북한의 핵 포기가 불가능하면은 핵 대 핵의 원칙상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자위적 핵무장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미국의 전술핵 또는 전략핵 또는 중거리 미사일 핵 등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를 해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핵을 갖는 상태, 그것도 핵 보유죠. 간접적인 핵 보유입니다. 어쨌든 자위적 핵무장이든지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든지 이것을 핵 보유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 보유 전략,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앞으로 강력하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해야 된다. 하겠다 하는 당론을 정해야 합니다. 당론을.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 보유국 전략에 동조를 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핵 보유 전략을 정책으로 세우겠다. 여기에 동의하면은 우리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정리된 문서가 나와야 합니다. 문서가. 뭐 대표 이야기, 국회의원들, 정책위 의장, 뭐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한마디씩 하는 이거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당론을 거쳐서 의원총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걸 팔아야 합니다. 이걸 선거라는 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팔아야 합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당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품은 정책이죠. 지금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위기이지만은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느낄 때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근사한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핵 보유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핵 보유 정책. 뭐 다른 정책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핵 대 핵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고 휴전선 남쪽에서는 핵이 없는 상태가 이게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이 남과 북을 갈라놓는 DMZ까지도 허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방에서 하는 거죠. 한쪽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핵이 없다. 다만 미국이 핵 우산으로 보호해준다?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미국이 핵 우산으로 대한민국을 보호해준다는 말은 북한이 서울을 핵으로 공격할 때는 미국도 평양을 핵으로 공격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평양은 서울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에 이렇게 통보를 하겠죠. 우리가 민족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겠는데 여기에 만약 미국이 개입하면은 우리는 본토를 핵으로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중립해라. 그럼 미국의 고민은 이걸 겁니다.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에 북한의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미국 의회와 언론이 그렇게 하도록 두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런 자비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게 낫다. 포기한 다음에 월남에서 보듯이 통일된 한국을 우리가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거죠. 여기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역시 우리도 이제는 핵을 가져야 된다 하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70%가 지지를 합니다. 핵 보유에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용어로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할 것인지 핵 보유를 해야 된다고 핵 보유라는 개념 안에 자유적 핵무장 플러스 오와 자유적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공동 사용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나토 국가 5나라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탈리아, 터키 5개 나라입니다. 그 5개 나라에 미국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어요. 전시가 되면 공동 사용권을 갖습니다. 이 정도의 보장 장치가 없으면은 지금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핵 인질이 된다. 핵 인질이 된다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를 하고 오로지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진정으로 자유한국당이 그 당명에 맞게 자유를 지키고 한국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일비일이하는 식으로 말장난 비슷한 논평을 해가지고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결국은 그래도 대북 정책은 일관되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6, 7%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그래도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일관성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